생각합니다. 뭐 그동안에도 총기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임병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사고가 진짜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임병장은 어떻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군형법에는 살인죄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걸 예상할 그렇죠. 수가 예상이 안 거죠. 되기 때문에 뭐 그 과실로 죽인 거는 뭐 군형법에 처벌 조항이 있는데 그게 군형법에 살인죄가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으로 갑니다. 네. 일반 형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서 여기서 군 검찰관의 지휘하에 군 헌병대에서 1차 조사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살해 동기, 그다음 탄약 입수 경위, 그다음 범행 방법, 그러니까 현장 검증도 하죠. 이제 나중에 그 지혈을 하고 움직일 수 있으면 거기서 총을 어떻게 뭐 휘둘렀냐 뭐 이런 걸 전부 다 한 다음에 1차 조사가 끝나면 군 검찰관 이 2차 이제 마지막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심 보통군사법원이라 그러죠. 거기서 군 심판관 보통 장교들이 합니다. 군 판사 2명 법무관 출신이 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다음 그 판결에 대해서 관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통 사단장들이 관할관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도 시키고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관할관은? 군대는 이 그 일종의 조그마한 왕국이기 때문에 옛날에 왕이 어떤 판결을 은사로 그러니까 사면으로 할 수 있듯이 그런 것처럼 군 지휘관이 형을 감형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은 고등군사법원이 국방부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가 다시 한번 재판을 받고요. 그다음 거기서도 불복이라는 게 이제 그 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에는 대법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대법원 거기다 상고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병장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불복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 대법원 할 수 있고 마지막 단계로 할 수 있고 만일 사형이란 판결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반 살인범은 일반 사회에서 사형수는 교수형이 차게 돼 있습니다. 이 목을 매가지고.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 집행 방법이 총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지금까지 우리 여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법적 절차를 말씀하신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전 사례를 봤을 때 한 가지 제가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앞에서 제가 법을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이 뭐냐면 정말 죽은 사람 중에 하사가 있습니다. 하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관살해죄에 해당합니다. 상관살해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형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김모 일병이 그렇죠. 2005년에 연천에서 맞습니다. 연천에서 이제 8명 사망했던 살해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사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이 규정, 그러니까 상관살해죄를 그러니까 이 사형으로만 규정해 놓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헌재로 넘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위헌 판결을 내려서 결국 어떻게 나중에 바뀌었냐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무기징역 과 사형사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이 출연을 요청받고 군 형법을 찾아보니까 살인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못 찾은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53조 군형법 53조가 상관 살해죄가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상관을 살해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 그럼 만약에 상관이 없었다. 그러면 살인죄. 그렇게 되면 살인죄적인 맞습니다. 일반 형법에 의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하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하사에 대해서는 상관살인죄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을 철저히 못한 게 그건 상관살인죄가 있으면 그리 가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동료 또는 밑이니까 일반 형법의 살인죄를 경합범으로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막 병원에 가서 뭐 어떻게 될지 아직 생사가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김모 일병 2005년 8명 수류탄을 내부관에 투척했던 사건이죠. 수류탄 투척하고 이제 총기도 난사를 했습니다. 난사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인원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환송된 것까지는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다시 고등군사법원으로 대법원에서 환송시킨 것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 집행이 예. 됐는지는 해병대 사건은 네.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공범에 대해서는 아마 징역 20년이 네. 그런데 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 사형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형이 거의 폐지된 사형은 선고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집행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네. 집행을 전혀 안 해서 아. 지금 세계적으로 엠네스티에서는 한국이 사형 폐지 그러니까 법에서 폐지는 아닌데 잠재적 집행을 안 하니까 잠정적으로 등도 보려. 포함한 개념인가요? 예, 다 네, 등을 네. 포함해서 예,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그러면 그 있습니다. 김모 병장이나 해병대 사고를 일으켰던 그 김모 상병도 일단은 집행은 안 된 상황이라고 이렇게 뭐 예측이 되네요. 유엔에서는 뭐 사형제 폐지 권고를 계속 정부에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논쟁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참담한데요.